안녕하세요. 저는 유명한 동시 통역가를 꿈꾸며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28살 여성입니다. 시험 기간도 끝나고 바쁜 일이 끝나 조금 한가한 시간에 사연 채널을 챙겨 듣고 있었는데 제가 겪었던 사연을 보내보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작년에 어이없는 파혼을 경험했어요. 전 남자친구네 집에서 정확히 말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을 요구하시길래 이런 집안과 결혼하면 제 인생이 망할 것 같아 파혼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죠. 너무나도 뻔뻔한 이야기였고 저는 당연히 납득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했어요. 옛날이야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기도 했는데 요즘엔 반반 결혼이 대세 아닌가요?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도 공평하게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만 믿고 결혼을 진행했다가 예비 시어머니 덕분에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 파혼 사연 들려드릴게요. 전 남자친구를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해서 모 기업의 통역사로 활동하면서였어요. 어려서 꿈은 외국어이었지만 우리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배우고 익히는 게 재미가 있더군요. 그래서 동시 통역가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 영어 영문학과를 전공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좋은 기회로 모 중견기업의 해외 사업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번역하거나 외국인 바이어들과 미팅 자리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고요. 우연히 한 프로젝트를 같이 담당하게 되면서 남편의 부서와 제가 속해 있는 팀이 같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둘 다 팀의 막내였던지라 자주 대화를 하게 되었고 붙어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같고 취미도 비슷했던지라 사적인 만남의 횟수가 늘면서 사랑의 감정이 싹 트더군요. 당시에는 저희 둘 다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결혼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의 긴 연애 끝에 미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조금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아버지는 아직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죠. 2년 뒤 정년퇴임하실 예정이었고요. 엄마는 캐피털 회사를 운영하셨던 외할아버지에게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 중이셨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해에 제 몫으로 회사 근처에 있는 32평짜리 브랜드 아파트를 해주셨어요. 결혼을 하려면 요즘엔 시댁 눈치 안 봐야 한다면서 미리 여유자금까지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가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곱다며 무척이나 좋아라 하셨죠. 남편도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을 잘 따랐고 무엇보다 저를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더 긴장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하고 백화점에서 예쁜 원피스도 사입고 좋아하실 만한 선물도 어렵사리 골랐죠. 설레임 반 긴장 반으로 예비 시댁에 방문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은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의 위아래를 훑어보기 바쁘셨죠. 남편에게는 3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옳게 될 사람이 온다 하니 잔뜩 힘을 주고 왔더라고요. 하도 쳐다보는 동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때다 싶었는지 저에게 마구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우리 현민이가 결혼한 사람 데려온다길래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니 반갑네. 그런데 입고 온 거 들고 온 거 다 명품인데 친정이 돈이 많은가 봐? 아참, 내가 나이가 많으니 말 편하게 해도 됐지? 아가씨, 우리 현민이랑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집의 아들이 귀한 집이라. 근데 그 나이에 벌써 명품 치장하고 다니면 너무 과소비 아닌가? 지금 직장 다녀요? 네, 저 현민 씨랑 같은 직장 다니고 있고 저는 해외 사업팀에서 통 번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직장은 펀드다니 잘 잡았네. 우리 아들 못한 거 하나 없이 내가 잘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니 아쉽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런 거 초면에 좀 그렇지만 그래도 확실히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았어. 신혼집은 저희가 저희 힘으로 시작한 것도 좋지만 사실 제가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라고 미리 마련해 주신 집이 있어요. 회사 근처기도 하고요. 그럼 그 집은 아가씨 명의인 건가?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어? 친정이 좀 여유가 되나 보네.
그래도 그 나이에 받는 월급 거기서 거기일 텐데 나중에 애 낳고 그러면 직장도 관두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고생할 게 뻔한데 지금도 이렇게 명품에 뭐에 다 두르고 다니는데 이거 괜나 사치 부리는 거 아니죠? 엄마, 초면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연이 부담스럽게. 얘는 벌써 집 안으로 편드는 거 좀 봐. 내가 뭐 잡아먹기라도 한다니? 결혼하고 나서 애 생기면 너 혼자 일하는데 이렇게 사치 부르고 다니면 그게 다 부담되고 그러니까 미리 말해두는 거 아니야. 내 말이 틀려요? 아,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과해 보였다면 죄송해요. 저도 나름 잘 보이려고 하나 사입은 건데. 저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생각했지만 다들 이런 고비는 한 번쯤은 있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나쁘긴 하더라고요. 자리를 피하고 꽤 늦은 시간이었기에 남자친구가 데려다 준다며 차를 타고 길을 나섰죠. 영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현민 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초면에 대놓고 사치를 부리니 집은 어떡할 거냐? 그런 말을 서스럼없이 하셔? 결혼이 애들 장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과하신 거 아니야?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그런 무리한 질문을 하시는 거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들이 결혼한다니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 모양이야. 기분 나빴다며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엄마 생각보다 여린 분이야. 내가 잘 말씀드릴게. 기분 풀어, 응? 막말로 우리 엄마 아빠가 현민 씨한테 그랬으면 현민 씨도 기분 나빴을 거 아니야.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내가 현민 씨랑 결혼하는 거지 현민 씨 집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 결혼해서도 이런 식이면 나 곤란해. 결혼하기 전에 애초에 그런 거 싹을 잘랐으면 좋겠어. 알겠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순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결혼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통에 잘 준비해보기로 하고 좋게 결론 지었어요.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결혼 전에 보통 치르는 관례라며 깊게 생각하지 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숨 푹 쉬고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구나 생각했죠. 며칠 뒤 상견례까지 치르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 이렇게 넷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이와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스캔하기 바쁘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저 결혼이 차질 없이 잘 준비되었으면 한다고 몇 마디 거들 뿐 과묵하게 계셨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일 바쁘더라고요. 다소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얘기인데도 저희 부모님은 차분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반반 결혼이 대세던데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서요. 있는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살아가면서 서로 도우면 되니까 결혼할 때 얼마 보태줄 수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집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서 딸아이 명의로 미리 사둔 집이 있어요. 혼수다 예단만 잘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간소하게 하길 원하시면 예단이나 예물은 생략해도 됩니다. 예물이라고 해봤자 두 사람이 하는 결혼이니 결혼 반지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슨 소리세요? 사돈이 너무 모르시네. 우리 집안이 아들이 귀한 집안이다 보니 예단이나 예물은 꼭 해야 해요. 그동안 제가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잘 키웠는데 그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집안 사람들한테 체면도 안 서고 우리 현민이 입지가 안 좋아지니까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럼 원하시는 예단 예물 있으시면 김서방 통해서 보내주시죠.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정말 화끈하시다. 그럼 저도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결혼한다는데 잘 봐주십사.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원하시는 거 먹는 게 포함시켜 보내주시죠. 지켜보는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부모님은 기분 나쁜 내색도 안 하시고 그저 허허거리며 웃으실 뿐이었죠.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고도 불쾌하지 않았냐면서요. 아빠, 아무리 사돈댁이라도 그렇지. 아빠 성격에 너무 비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쩌겠냐. 나도 사람인데 딸 가진 죄인이랍시고 굽혀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썩 좋은 집안은 아닌 것 같구나. 말은 그렇게 했다만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당장 한다 안 한다 결론은 못 지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며칠 생각해 볼게요. 그쪽 하는 거 보고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저도 관둘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 아빠도 우리 딸 믿는다.
이혼하기 전에 파혼이 나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아직 시간 여유도 있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남편 하나 보고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생각할 결혼은 없었죠. 물론 시댁 식구들이니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저와 남편이니까요. 아버지는 이대로 결혼해서 제가 줏대를 잡지 못하고 평생 당하고 살 거라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성격 하는지라 한 번 화나면 부모님도 못 말릴 정도거든요. 저를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저는 남자친구를 믿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안 가 그 모든 믿음은 깨져버리고 말았죠. 점심시간이 다 되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갑자기 불쑥 찾아온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할 말이 있다며 회사 앞 카페로 부르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굳이 말 안 해도 되니 저 혼자 조용히 나오라면서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동료들이랑 먹기로 한 점심 약속을 취소하고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회사 앞 카페로 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랬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못 올 것이라도 온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너한테 미리 약속 받아둘 게 있어서 찾아왔다. 약속 받아둘 일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혼이 너희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줬으면 하는구나. 그래서 말인데 결혼 전에 미리 사뒀던 그 아파트 말이다. 혼인신고하면 현민이랑 공동명의로 바꾸렴. 내가 현금으로 6천만 원 마련해 줄 테니 그 돈 받고 네 앞으로 되어있던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꿔라. 공동명의요? 이건 신혼집으로 사주신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냥 제 앞으로 해주신 제 집이에요. 신혼집 명목으로 산 거면 그리고 현민 씨 돈도 들어갔으면 당연히 공동명의로 해야죠. 근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할 게 뭐 있니? 결혼하면 다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건데 어려울 것 없다. 내가 주는 6천만 원으로 혼수하고 필요한 거 사고 대신에 집은 공동명의로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지금 시세도 10억이 훌쩍 넘었는데 처가 도움으로 대리사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귀한 아들 면목은 세워줘야 하지 않겠니? 역시나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AP 시어머니는 처가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는 말 자체가 싫으셔서 뭐라도 있는 척하고 싶으셨나 봅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들먹이며 공동명의를 하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시겠다는 6천만 원은 본인들 노후자금을 주는 것이니 더욱이 공동명의가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처음에 아버지가 사주셨을 때보다 집값이 3배 정도 오르긴 했었어요. 인근 지역의 꾸준한 재개발로 고급 브랜드 아파트도 들어오고 위치적인 조건도 좋았거든요. 완전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제 성질을 건드려주는 덕에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딸 가진 죄인이라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아버지가 생각나 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같이 힘들게 구한 집이며 공동명의가 맞아요.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 하지만 제 집을 무슨 명목으로 공동명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현민 씨가 한 푼이라도 보탠 거면 제가 하겠는데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갈 게 따로 있지. 그동안 내가 말한 거 이해 못했니?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그래도 남자가 집도 안 해가고 처가댁 도움으로 살았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너 직장 그만둘 거잖니. 그러면 고생은 우리 아들이 다 할 텐데 그 고생하는 목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바꿔주면 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려운 게 아니라요. 어머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너무 무리한 요구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막말로 형님 시집갈 때 집에서 보내셨다면서요. 그것도 공동명의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오신 거 그 사람도 알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거라는 것도. 걔가 알아서 뭐 하겠니? 저번에도 보니까 네 말이라면 꿀뻑 죽더만.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할까 봐 내가 이렇게 왔다.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도 안 했겠지. 어른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네 하면 되는 거야. 아직 뭘 모르는구나 네가. 나중에 아이 나면 내가 봐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자꾸 아이아이 하시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현민 씨도 같은 생각이면 공동명의 해드릴게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직접 불러서 현민 씨가 납득하면 저도 군말 안 하고 해드릴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회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회사 앞 카페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 성질을 못 이겨 앞에 있는 시어머니 손찌검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돼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카페로 달려오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도착하기 전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보며 인정머리 없는 년이라고 욕까지 하셨어요. 현민 씨, 지금 어머니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얘기 나눠보니 우리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라시네? 나중에 아이 낳고 일시면 자기 혼자 고생할 거 아니냐고. 아들에게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집 공동명의 안 해주면 결혼 허락 안 하시겠다는데 당신 들은 거 있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공동명의는 뭐고 결혼 허락을 안 하겠다는 것도 뭔데? 이 표독스러운 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그래, 내가 이참에 할 말 좀 했다. 여자가 돈이 많으면 뭐하니? 융통성이 없는데. 몸에 명품 휘감고 다니면 자기가 부자인 줄 아나? 부부가 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뻔뻔한 년. 뭐예요? 표독스러운 년, 뻔뻔한 년? 정말 뻔뻔한 게 누구신데 이래요? 당신 말해봐. 들은 게 있냐고. 긴 말 할 것도 없네. 이 결혼 없던 걸로 알게요. 어차피 주고받은 것도 없고 말만 한 상태니까 서로 아쉬운 거 없잖아요. 당신이랑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인 것 같네. 당신 집안에 내 인생 못 걸겠어. 그만하자. 자기야, 이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진정하고 대화를 좀 해보자. 엄마는 왜 쓸데없이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야 돼? 됐다. 이런 못된 것이랑은 결혼하는 게 아니야. 네가 훨씬 아깝다. 너한테 시집 오르고 주선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쥐뿔도 없는 게 집 한 채 있다고 까불기는. 어머니, 아니 아줌마, 말 다 하셨어요? 그대가들 그 상태로는 그 누구와도 결혼 못해요. 아세요? 어떤 미친년이 냉큼 재산 가져가겠다는데 결혼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암튼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연락하는 것도 없고 회사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아줌마,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 팔아서 장사하세요? 어이가 없어서 참.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드라마처럼 정신 좀 차리라고 물을 부어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어요. 며칠 을 저에게 전화하며 집까지 찾아오고 회사에서도 메신저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제 미래를 남자친구와 함께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정중하게 파혼 의사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께 말하니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면서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정확히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셨나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임원으로 계시는 회사에는 시누이 남편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는 혹여나 문제가 될까 저에게 굽신거리며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이미 끝난 사이 말해서 더 뭐합니까?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정말 원하는 대로 해버리겠다며 반협박을 했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렇게 인생 살지 말라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될 뻔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제 눈치를 보더니 나중에는 SNS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여러 개 올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다 캡처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죠.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취급을 받을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집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사정을 해대는 동에 고소는 취하했지만 신우의 남편은 지방의 공장으로 발령을 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말 연락이 끊겼어요. 회사에서 남자친구를 종종 마주쳤지만 저는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마침 회사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를 잃어갔을 때라 이참에 그만두고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해외로 다니며 보는 시야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공부를 한다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공부와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부모님은 괜찮냐고 하지만 파혼의 슬픔, 아픔 따위는 느낄 새도 없이 정신없더군요. 그렇게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지만 대학원 공부가 끝나고 여건이 되면 유학도 다녀오려 합니다. 해외에서 직접 부딪혀보며 경험을 쌓아야 할 것 같아서요. 하마터면 제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 뻔했었는데 저 잘한 거 맞겠죠? 결혼해서 이혼하고 이혼료 딱 집은 눈이 애초에 싹을 잘라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